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오늘도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이 내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 사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부에 쭉 풀었는데 저희 작가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넣었어요. 내년 4월 12일 재보선에 몇 석이 그러면 이제 될 것이냐. 두 분이 많이 반발하셨습니다. 이제 갑론을박을 하면서 이건 예언 수준이죠. 사실 내일까지 몇 명이 기소될 것이냐, 재판에서 몇 명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할 것이냐. 그래서 이 질문은 넘어가기로 하겠고요. 4부에서는 자, 국감 이제 종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불꽃 공방인데요. 다음 주에 마지막 운영일을 놓고 오늘까지도 여야는 증인 채택을 가지고 또 치열하게 부딪히기도 했는데 뭐니 해도 제일 큰 이제 핵심 이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인데 오늘 기재위에는 이승철 정경련 상근 부회장도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요 대목에 대해서 오늘까지 한번 이 미르재단 관련 의혹 이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감에서 뭐 좀 건질 수 있겠습니까?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야권 지지 성향의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네. 제가 뭐 특정 정파를 편들고 네.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쪽 지정에서 보자면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답답한 것도 많고 굵직굵직한 것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한 일시적 심리적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뭔가 좀 밝혀내는 효율 있는 국감을 기대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이 클 것이다. 그래서 말만 여소야대지 왜 되는 게 하나도 없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정서가 꽤 많은 것 같고 그런 정서가 퍼질 만큼 의혹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네. 787억? 아무튼 뭐 800원 가까운 돈이 그냥 뚝딱 생겼는데 지금 뭐 어쩌고다가 그거 그냥 다 해산하기로 했다 뭐 이러고 네. 증인 채택도 전혀 안 되고 그래서 SNS가 여론의 정확한 반영 온도계는 아니지만 뭐 해시태그라 그러나요? 이렇게 샵 붙여가지고 그런데 뭐 최순실은 뭐 이게 이렇게 막 파도 타기처럼 유행을 네, 하더군요. 그러고 있다는 게 저는 민심의 일정 부분 반영이라고 네. 보는데 새누리당이 아주 육탄방어 증인 채택 저지 부분에서는 확실히 잘 해내고는 있죠. 네. 왜냐하면 청와대나 당정청 입장에서는 가리고 싶은 부분 중 한 명도 채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나와서 수사 중이란 사안이라서 답변 못하겠다. 이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말이기도 해요. 네. 사실 그런 점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수사 중 사안이니까.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은 자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 얘기지 않습니까? 항상 그 얘기인데 네. 검찰이 신뢰를 잃지 않았다면 그래.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는 있어. 그런데 아마 국감 기간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뭐 이번 주가 사실상 그렇죠. 종료다. 이렇게 사흘 뭐 늘린다고 하는데 정리국감이고 네. 서류라고 치면은 이 문제 말이에요. 미르 그다음에 K 스포츠 K 이거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고 검찰 수사에서도 별게 안 나오면 반드시 이건 두고 내년 대선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일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권력 핵심에서도 잘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감만 넘어간다고 될 문제가 그렇죠. 아니다. 그게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국감에서 못 밝혀낸다 하더라도 이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뭐 그동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뭐 계속 있었지만 네. 새로운 사안을 밝혀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라는 게 하나의 공방의 장은 네. 되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든지 아니면 네. 정말 그 내부자가 상황을 잘 아는 내부자가 전격적으로 어떤 이른바 양심선언이나 폭로를 하든지 내부 고발이 터져나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특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을 뭐 어떤 사실관계에 관계없이 무조건 방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네. 어떻게든 이걸 키워야 되는 측면이 있는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이 이미 다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네. 하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부분은 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그게 더 정치적으로는 곤혹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의 검찰 수사라는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얼마나 정말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요.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좀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이승철 부회장의 답변 같은 경우 보면 물론 뭐 이제 본인 입장에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네. 그래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인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어쩌면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증언을 좀 줘야 되지 않나. 네. 그냥 나와서 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두고 봅시다. 모릅니다. 이 말만 계속 할 거면 사실 증인으로 나와서 얼마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야당의 주장과 일부 네. 언론에서는 이 정경련이라는 조직에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이제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명예직 같은 형식의 그렇죠. 비상근이고 네. 이 상근 부회장인 이승철 부회장이 모든 걸 사실상의 의사결정자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 그렇다면 더더욱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국감에 관해서 30초만 딱 보충 발언하고 싶어요. 국감은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여기는 강제 수사권이나 계좌 추적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증인이 답변을 거부해도 그냥 호통만 칠 수밖에 없어요. 답변 거부권까지도 보장이 되니까. 네. 우리가 국감에 기대하는 건 그나마 그래서 항상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건데 그나마 국정감사에 기대하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언론에 나지 않았던 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면밀히 살핀 끝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새롭게 폭로하고 추궁하는 것 하나. 네. 기자들보다는 정보 접근권이 강하니까 헌법기관이니까요. 네. 의원이. 두 번째는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증 여부를 드러내거나 매섭게 추궁해서 쩔쩔매게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 네. 국정감사에 기대하는 건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네. 여지껏의 국정감사 진행은 그동안 다 신문에 나왔던 것 재탕이었어요. 심야들이 열심히 취재하지 않았으면 국회의원들이 뭘 물었을까 싶은 것들이 제가 국회 TV로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방이 없었다는 거지 속 시원히 뭘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하다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문제점이 무언가를 확실히 짚어내기만 해도 그건 반타작 이상의 성공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다시 미르재단 의혹으로 돌아가서요. 저희가 2부에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오늘도 또 이제 뭐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얘기가 터져 나왔는데 이틀 전으로 돌아가면 이 자료를 받았는데 문예위에서 박병원 경총회장이 네. 이게 무슨 뭐 야당 의원이나 언론계가 아니고 같은 이제 재계 인물이죠. 박병원 경총회장이 상당히 좀 포스코에서 30억을 미르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에 참여했다가 화가 난 형태로 발언했던 것. 예. 애초에 회의록에선 삭제돼 있다가 나중에 원본을 찾았더니 들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튀어나왔던 걸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네. 소국장님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정부가 주도하거나 강제적인 압박을 해서 기업이 마지못해 출연했다. 이런 정황은 좀 확인됐다고 보십니까? 그거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부터 온 국민이 다 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뭐 사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짐작은 하고 다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야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그러니까 박병원 경총회장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박명진 문회위원장이 오늘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네. 박병원 회장이 한 이야기는 여담이었고, 초보를 정리해서 회의록을 남겼고, 국회에 제출한 것은 그 회의록의 원본이 맞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초벌이라는 것, 그야말로 그 회의에서 오간 내용을 리얼하게 정리한 초벌이 있고. 네, 속기록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병원 회장이 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고,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제된 회의록을 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제출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제출한 것은 그 원본 회의록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뭐 원본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그 박병원 회장이 한 이야기, 그 부분이야말로 뭐 정확하게 지금 본질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뭐 정부가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서 모금했다라는 얘기고, 그 포스코의 30억 부분에 대해서 기가 막힌 본인이 일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죠. 이사로서 뭐 반대를 하려고 해도 이미 그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뭐 그런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뭐 이미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참 위험한 게요. 정부가 간혹 이 괴담이나 유언비어를 우려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심증이라는 게 SNS나 입에서 입을 통해서 구전되면서 퍼지면 팩트에서 부풀려지잖아요, 보통. 여러 가지로. 그게 그러면 문제고. 10이라는 의혹이 20, 30으로 커져 있는 게 그게 뭐 이 정부의 입장이나 여당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 보이는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몇 번의 역사적 사례들 보면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런 건데요. 박병원 경총 회장이 그냥 순 돈만 벌고 뭐 경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재경부 최고위급 관리 출신입니다. 네네. 은행연합 회장도 했고 그 다음 텀으로 맡고 있는 게 경총이고요. 네. 재경부의 차관급 이상 초고급 고위 관리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무적 판단에 능하고 이런 일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캐치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여담이어서 삭제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상식의 실종을 요즘처럼 심각하고도 절실하게 느낄 때가 또 있었던가 싶은데 지금 뭐 표현은 정제된 회의록을 만들었다는데 결국은 편집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나왔던 얘기 그대로 적는 게 회의록 이제 의미인데 좀 거슬리거나 이런 같은 걸 빼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기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그 말이 곧 원안의 일부를 손을 댔다는 얘기고 왜 어떤 방향으로 손을 댔는지 왜 누가 어떻게 편집했는지는 불문가지죠. 지금 보면 그 말에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전경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뭐 해체설까지 그렇습니다. 해체설까지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 이제 현 정부에 들어와서 좀 투박한 형태 그리고 좀 횟수가 좀 뭐 많다고 할까요?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는데 사실은 역대 모든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경련이 일정하게 그러한 정치 자금과 관련된 역할을 해왔죠.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너무 투박하고 여러 가지 좀 이른바 준조세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볼멘 소리가 그런 상황이고 전경련 자체도 저는 뭔가 정말 이번 기회에 해체가 뭐 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정말로 엄청난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전경련이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세운 공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까먹으면서 그야말로 진짜 하나의 그냥 어떤 권력의 모금 창구 이런 식으로 그냥 전락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경련의 어떤 혁신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가 좀 한 단계 앞으로 가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 관련해서 770억이 뚝딱 모였다. 거의 이제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추정. 야당이 지금 이게 어떤 공세로 전환되고 있냐면요. 소 국장님 준조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더 내고 그걸 문화발전이든 복지에든 쓰자. 왜 법인세를 이제 인하해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따로 돈을 이제 걷어가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아까 소 국장님 말씀처럼 온 국민의 머리에 이게 다 그려져 있다면 상당히 일리 있는 논리 아닌가요?
이 의원님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온 국민의 머리에 그려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지금 과장이신 거죠. 동일한 사안을 다 자기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건 뭐 모든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작게 거고. 보는 국민도 있을 거고 크게 보는 국민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주요 의제는 아니고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차라리 이렇게 음성적으로 손목 비틀고 요즘은 발목 비틀었다고 그러더래요. 이제 예전에는 손목을 많이 비틀었는데 액수가 크니까 발목 좀 비틀어야 큰 돈을 토해내겠죠. 차라리 그러느니 법인세를 올리자. 저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정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준조세로 뺏어갈 거 차라리 법인세 올리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 쓰겠다. 이것 또한 정치적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고요. 경제 규모가 이렇고 현재 각 20대 그룹, 30대 그룹, 100대 그룹으로 넓혔을 때 사내 잉여금과 유보금의 수준이 얼만큼인데 그동안 국민경제 소득 차원에서 어떤 괴리가 벌어졌고 이렇게 된 데에는 환차손을 필요해서 좀 더 넓게 나가자면 거시적으로 나가자면 노무현 정부 이래로 펼쳤던 경제정책의 과실은 낙수 효과는 없는 채 기업들에다 쌓였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평 차원에서 되돌리자. 경제민주화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적정 법인세를 추구해 가야지. 이렇게 안 거둘 테니까 그 대신 법인세 올릴 테니까 협의해라. 이거 역시 저는 야당이 궁색하고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국감 이번 주에 이제 거의 사실상 마감이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운영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증인 채택 공방을 왜 이렇게 다 끝나가는데 버리고 있나 봤더니 운영위 국감이에요. 청와대가 운영위. 맞습니다. 근데 결국 그 이름이 또 그 이름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나와라. 뭐 못 나간다 얘기고요. 또 최순실 씨나 차은택 감독은 제가 보기엔 합리적으로는 운영위가 아니고 문체위에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문위에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증인 채택 공방 어떻게 한번 예상하세요? 다음 주 예언 한번 해주세요. 쉽지 않을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잘 안 됐던 거에 연장선이기 십상이고요. 또 철통 방어하려고 하는데 우병우 수석하고 최순실 차은택은 좀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전에 그런 뭐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가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건 틀립니다. 그건 뭐 조금만 검색해보면 문재인 민정수석실에 출석한 적이 있고요. 내부에서도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죠. 좀 새누리당 뭐 변화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시간이 다 돼서 소국장님 한 말씀. 쉽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는군요. 쉽지 않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 수다. 지금까지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